네, 안녕하세요. 이제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강의 때는 이어서 진료 업무에서 활용 가능하면 좋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납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 많이 이제 익숙하게 많이 보이시죠?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매복치라고 하는 제가 상병 잘못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앞차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청구를 할 때는 상병명과 내역 설명이 적정하게 들어가야 삭감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병은 선생님들이 선택을 할 때 항상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매복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청구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매복치를 어떤 매복치인지 사랑니가 뭐 48번인지 38번인지 28번인지 18번인지 따라서 이제 상하게 뭐 3대 구치, 2대 구치, 1대 구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세부 상병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상병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원클릭에서는 이제 좌측에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병이 뜨는 거고요. 우측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입력한 상병이 자주 입력했던 상병들이 떠줘서 우리가 어떤 상병을 적용해야 되겠구나를 한 번에 또 더 체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에도 내가 적정하게 적용해야 되는 상병이 없다라고 하면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병이 코드로 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00, K01, 02, 03 이렇게 코드로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병 코드를 우리가 K00은 뭐고 01은 뭐고 02가 뭔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숙지만 하고 있다면 상병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0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복치 상병이 주로 01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K02 상병으로 시작하는 거는 우식증이 되겠죠. 그리고 03은 우리가 치아 경조직과 관련된 거나 혹은 마모증 상병과 관련돼 있는 상병들이 들어가 있고요. K04는 우리가 엔도 상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05는 0605는 치주 상병과 관련돼 있는 상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자리만 적당하게 알고 숙지만 하고 있어도 상병을 선택할 때 빠르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병명 선택하는 것들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상병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진료 내역에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 화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입력되어 있는 화면에서도 우리가 상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상병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떠주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내역 설명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역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까 우리가 외과 파트에서 확인을 했을 때 내역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었고, 그다음 치주 파트에도 반드시 내역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내역 설명이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창이 떠주게 되는데 이때 세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명세서 단위 탭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전체 명세서 단위 탭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명세서 단위를 클릭하게 되면 원클릭에서 우리가 샘플로 세팅이 이렇게 쭉 내역 설명에 넣어져 있거나 혹은 내가 그동안 내역 설명을 저장해 놓은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줄번호 단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내역 설명을 넣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매복치 발치에 우리가 이전 파노라마 창구에서 발치를 했다라는 거 좀 세부적으로 하나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CT에도 우리가 파노라마상 하지오 신경과 겹쳐 보여서 CT를 추가로 촬영했다라는 내역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달아주는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게끔 내역 설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줄번호로 단위로 내역 설명이 들어가는 게 삭감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활용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우리가 넥스트 TX 입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차트, 전자차트 기록을 할 때는 넥스트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죠. 근데 넥스트도 이렇게 지금처럼 탭에서 다 버튼이 세팅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넥스트의 시간까지 다 언제, 며칠 후에 내원해서 어떤 진료를 할 건지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날짜 선택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 후, 그 다음에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까지 우리가 적을 수 있게끔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라운 프랩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창이 떠서 넥스트에는 이 진료는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적용이 돼서 들어가 줍니다. 네, 이제 간편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 간편하게 예약하기라는 창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환자를 넥스트를 입력함과 동시에 예약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클릭 화면에서는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이 탭 갔다가 다시 나가서 다시 인적사항 가고 다시 예약 화면 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한 화면에서 많은 작업들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는 이것도 좀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픽 치식 차트 활용하기라고 해서 파노라마가 치식처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 구강 상태에 따라서 치식을 다 각각 인식을 하게끔 돼서 우리가 치석 제거할 때도 이때 전악을 클릭하지 않고도 여기만 클릭해야 되는구나를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그냥 전체 지정을 하고 우리가 치석 제거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횟수가 6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연일회가 다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파노라마를 우리가 치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차트 펼쳐보기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환자가 우리 병원에 굉장히 오래 다녔던 환자라고 하면 스크롤을 한참 올렸다가 또 한참 내렸다가 이렇게 봐야지 차트 전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책 모양이 되어 있는 거 펼쳐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자 이북처럼 넘기게끔 우리가 해서 차트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눈으로 볼 때 확인을 할 때 좀 쉽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또 요 기능도 조금 보기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진료 내역 필터하기라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자의 진료 내역이 많다라고 하면 한눈에 확인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료 내역 필터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만 보겠다라고 체크를 하거나 혹은 빼거나 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저는 이 기능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검색기 모양,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진료 내역을 확인을 하면 그 진료 내역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우리가 검색을 하면 파노라마를 언제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병원에서 많이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만 보험 적용이 되는데 여러 번 촬영을 하다 보니 이 파노라마를 언제 찍었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클릭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검색 기능을 통하면 이날 했었고 이날 했었고 이날 했었네 라고 한눈에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가적으로 더 유용한 기능들은 제가 입력이 되어 있는 지금 전자차트 화면에서 이렇게 근관장 측정 검사를 한다든지 내역 설명을 한다든지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복치 상병 이런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수치가 수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창이 또 바로 떠주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또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TS3라고 해서 제가 SA라는 임플란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임플란트 사이즈를 또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창이 떠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도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게 이렇게 ISQ 측정이라고 해서 골이 잘 붙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겠죠. 이 측정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치 입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원클릭에서는 좀 편리하게 기능들을 우리가 일반 진료를 함에 있어서 많이 하는 것들을 수치를 적용할 수 있게끔 떠주는 창들이 좀 많이 생겨서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이제 ISQ가 잘 측정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일단 모든 것들이 전자차트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한눈에 잘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픽스처 정보가 만약에 입력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픽스 정보 입력이라는 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까 픽스 정보를, 그러니까 픽스 우리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자동으로 여기서도 떠주기 때문에 또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버튼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버튼 검색에서 우리가 뭐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치주 탭, 외과 탭, 보존 탭 여기저기 들어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행위를 찾느라고 시간이 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지금처럼 한 번에 발치라는 거 혹은 치주골 성형이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차트에도 있고 그냥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차트에도 두 가지가 한꺼번에 기능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 차트. 보험 차트는 사실 따로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전자 차트하고 보험 차트하고는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 차트에서 우리가 입력되는 모든 것들은 보험 차트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 차트 설정 방법도 전자 차트 설정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 차트라는 거 전자 차트하고 연동이 된다라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료 업무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바로 수납 업무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한 내용이 쭉 이렇게 얼마라고 나오게 되면 수납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납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네, 이렇게 수납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납창이 나와서 우리가 금액이 이제 환자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이 46,100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카드로 받을 건지, 현금으로 받을 건지, 현금 영수증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 표시 동그란 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드로 이제 수납을 할 거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카드 수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보험이나 아니면 진료 외에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행위들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뭐 라미네이트나 치아 미백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받고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칸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납을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영수증 발급, 진료비 세부 내역서 발급을 클릭해서 환자분한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발급을 하시는 게 이게 기본 수납에 우리가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드 단말기와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QR 펑컨의 카드 단말기와 연동이 되어 있다면 바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도 가능하지만 승인 취소도,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 현금 영수증 승인, 현금 영수증 취소도 바로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제 수납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우리가 수납 항목 추가라고 하는 거에서 보통 이제 전자차트를 쓰는 병원에서는 전자차트에서 어떤 항목이라고 입력을 해서 금액이 추가가 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보험을 따로 입력하지 않고 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수납 항목 추가라는 걸로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칸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금액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해서 수납 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기타 수납 정보라는 화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타 수납 정보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수납 금액을 본인 부담금 청구 시 사용을 할 건지 혹은 비보험 시 차감을 할 건지 아니면 노차지를 할 건지를 구별을 하게끔 해서 수납 처리가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좀 편하게 이제 수납 처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위에 상단에 보면 그 외에 이제 수납 계획이라든지 미수금 관리를 한다든지 환불, 뭐 일일 장부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씩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납 계획을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수납 계획은 기본적으로 언제 사용을 하게 되면 선수금을 받고 우리가 환자한테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이 환자가 발생되는 진료는 차감을 하게끔 할 때 이 항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납 계획 입력, 수납 계획 둘 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수납 계획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 버튼이나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수납 계획명을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수납 계획명에 임플란트, 뭐 보철, 교정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비용을 한꺼번에 결제를 먼저 수납을 하고 차후에 발생하는 거를 계속 차감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임플란트에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150만 원이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 150만 원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고 수납 상태는 이제 수납 중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환자가 진료가 왔을 때 저렇게 금액 뭐 그때 카드로 결제를 한 거다 그러면 카드에다가 우리가 60만 원 1차로 먼저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60만 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여기 표시 보이죠? 계획이라는 거 밑에 보면 삼각형 조그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임플란트다, 뭐 보철이다 이렇게 나와 수납 계획대에 내가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다 혹은 보철이다 하는 거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150만 원에서 이제 60만 원이 차감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요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 임플란트 해드릴 때 이제 자식분들이 와서 선결제를 먼저 하고 나서 쭉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날 선결제만 하고 가기 때문에 차후에 와서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료에 우리가 진료에 입력을 하지만 그 금액이 다 수납 금액으로 잡혀서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납계에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선수금이 이 금액에서 차감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유용한 기능이라고 또 저도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네, 다음은 환불하기 화면인데요. 환불하기가 그냥 뭐 환불해 주셔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환불하기를 관리를 해주게 되면 환자 변심이라고 해서 관리를 혹은 우리 병원에 어떤 불만사항이 있어서 뭐 환불을 했다라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환불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 환자들이 좀 환불을 많이 했다라고 알 수가 있어서 우리 병원 CRM 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미수금을 일괄 조회를 해서 장기 미수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거나 해당 환자 수납 금액을 아예 초기화를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분은 이 돈을 아예 이제 못 내겠다라고 확정이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없애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능이 요 장기 미수금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일 장부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일 장부 마감을 할 때 엑셀 작업을 좀 해주거나 아직도 수작업을 좀 해주는 그런 병원들이 있기도 한데 이 원클릭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일 카드는 얼마 썼고 그 다음에 현금은 얼마를 했고 뭐 온라인으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출도 마찬가지 지출 내역 추가해서 어떤 내역들을 지출을 했는지 우리가 다
저장해서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작업을 하고 원장님이 보기에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일일 마감 기능도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진료 업무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클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